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춘하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초가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바느질 일을 해주거나 남의 집 일손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춘하는 항상 검소한 회색빛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며, 말수도 적고 웃음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정숙한 과부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마을의 양반 부인들은 춘하를 칭찬하며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도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다니 참으로 기특한 여인이다라고 말했고, 아낙네들도 춘하 씨는 정말 본받을 만한 여인이야, 밤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다더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춘하는 그저 불쌍하고 가련한 과부에 불과했고, 그녀의 삶은 지루하고 무료하기만 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춘하의 진짜 밤생활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춘하는 낮 동안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입던 회색 한복을 벗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화려한 색동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 그리고 노란색 고름이 달린 그 한복은 그녀가 시집 오기 전 어머니가 해준 것으로 남편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춘하는 그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내린 뒤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펴본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춘하가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버려진 절터로 낮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춘하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춘하가 암자에 도착하면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낮에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곳에 모여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대장간 일을 하는 철수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낮에는 묵묵히 쇠를 두드리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가야금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복동이가 있었는데, 그는 낮에는 생선 냄새를 풍기는 장사꾼이었지만 밤에는 시를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양반집 머슴으로 일하는 갑돌이가 있었는데, 그는 낮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하인이었지만 밤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에는 춘하가 앉았습니다. 춘하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춤을 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춘하는 어릴 적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꿈은 궁중 무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낮았던 그녀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부모의 뜻에 따라 평범한 남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춘하가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춘하가 춤추는 것을 금지했고, 춘하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춤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하는 슬펐지만 동시에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된 춘하가 대낮에 춤을 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즐거워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춘하는 낮에는 슬픈 척, 고독한 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하는 우연히 이 버려진 암자를 발견했고,
여기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도 낮에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철수는 춘하에게 이곳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춘하는 그날부터 매일 밤 이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춘하 혼자 춤을 추고 철수가 가야금을 연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동이와 갑돌이도 합류했고 나중에는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낮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밤이 되면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북을 쳤고 어떤 이는 피리를 불었으며 어떤 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춘하가 있었습니다. 춘하는 화려한 색동 한복을 입고 긴 소매를 휘날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춤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녀가 춤을 출 때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춘하의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표현되는 순간이었고 그녀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그리움도 모두 그녀의 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춘하는 하늘을 나는 학처럼 우아하게 움직였고 복동이의 시인 낭송에 맞춰서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흔들렸으며 갑돌이가 그리는 그림을 보며서는 꽃잎이 흩날리듯 가볍게 뛰었습니다. 춘하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당신은 궁중 무희보다 더 훌륭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이곳에서 만났고 각자의 재능을 펼쳤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었으며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철수는 춘하에게 말했습니다. 낮에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우리예요. 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의 삶과 밤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두 가지 삶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했지만 밤에는 자신의 열정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 생활은 점점 춘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느질을 해야 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춤을 춰야 했습니다. 어느 날 춘하는 낮에 일하다가 그만 졸음에 겨워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고 마을 아낙네들이 춘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춘하는 아니에요. 그저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춘하가 평소처럼 암자로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춘하는 깜짝 놀라 화려한 색동 한복을 두루마기로 가렸지만 이장은 이미 다 본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춘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춘하 씨, 이 밤중에 어디 가시는 거요? 춘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산책을 하려고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춘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시오.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해요. 춘하는 고개를 숙이고 이장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장이 사라진 후 춘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들킬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하가 암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춘하를 보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춘하 씨, 큰일 났어요. 마을 이장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대요. 복동이가 오다가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이 요즘 밤에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더군. 무슨 일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대요. 춘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오늘 이장을 만났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때요? 들키면 큰일 나요. 특히 춘하 씨는 과부인데 밤에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복동이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부가 밤에 남자들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아무리 그들이 순수하게 예술을 즐긴다 해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춘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과부라서 여러분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지 않을게요. 여러분은 계속 여기서 만나세요. 그러자 철수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함께 시작했고 함께 계속해야 해요. 춘하 씨 없이는 이곳에 의미가 없어요. 갑돌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춘하 씨의 춤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춘하 씨가 떠난다면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춘하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곳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들킬 위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예술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낮에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밤에 만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천민들이 예술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열정을. 그러면 사람들도 인정할 거예요. 춘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하지만 저는 빠질게요. 과부가 앞에 나서서 춤을 추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예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춘하 씨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당신의 춤을 보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낮 그들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허락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들이 인정해야만 계속할 수 있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 후 마을 마당에서 첫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가야금 연주를 연습했고 복동이는 시를 다듬었으며 갑돌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춘하는 춤을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춤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부로서의 슬픔, 억눌렸던 열정,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을 모두 춤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고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춘하와 그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가 춤을 춘다고? 천민들이 예술을 한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춘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색동 한복을 입고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철수의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자 춘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나비처럼,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긴 소매가 하늘을 가르고 그녀의 치마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복동이의 시 낭송이 시작되자 춘하의 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 그 빛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보여주세. 춘하는 그 시에 맞춰 춤을 췄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춘하의 춤에 빠져들었고 그녀가 표현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하의 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이었고 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마을의 양반 부인이 앞으로 나와 춘하에게 말했습니다. 춘하 씨,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과부라고 해서, 천민이라고 해서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예술가예요. 마을 이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임을 가지시오. 우리 마을에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소. 그날 이후 춘하와 그녀의 친구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재능을 펼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춘하는 이제 낮에도 화려한 색동 한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밤에는 더욱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 보수적인 양반들은 과부가 춤을 추다니 말이 되느냐며 비난했고 어떤 이는 천민들이 감히 예술을 논하다니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춘하의 명성은 다른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먼 곳에서 춘하의 춤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어떤 이는 춘하에게 춤을 배우고 싶다며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춘하는 기꺼이 가르쳤고 그녀의 제자들 중에는 양반집 딸도 있었고 기생도 있었으며 평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춘하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춤을 가르쳤고 춤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신분이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춘하의 소문을 듣고 왔다며 임금님께 춘하의 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춘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궁중 무의가 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저는 궁궐에서 춤추는 것보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함께 춤추는 친구들이 있고 저를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관리는 아쉬워했지만 춘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춘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란 명예나 돈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춘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춘하는 다시 암자로 갔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곳이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수와 복동이, 갑돌이도 여전히 이곳에 왔고 그들은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들은 완전히 자유로웠고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춘하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부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무이다. 나는 예술가다. 나는 춤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녀의 소매가 달빛에 반짝이며 허공을 가르고 그녀의 발이 땅을 디디며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철수의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오고 복동이가 조용히 시를 읊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는 각자의 빛으로 빛나네. 누군가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네.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춘하는 그 시에 맞춰 더욱 힘차게 춤을 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보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하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은발이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춘하의 제자들은 이제 마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다른 마을로 가서 춤을 가르치고 있었고 어떤 제자는 기생이 되어 양반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으며 어떤 제자는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자신의 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춘하가 시작한 예술 모임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이 마을을 찾아왔고 그들은 이곳은 예술의 마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우리 마을에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춘하는 암자에 앉아 제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어린 제자인 연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춘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연희는 15살의 소녀로 양반집 딸이었지만 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처음 춘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양반집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반대하세요. 그래도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춘하는 그 소녀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희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연희의 부모는 반대했지만 춘하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춤은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당신의 딸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결국 연희의 부모는 허락했고 연희는 춘하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희가 암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아직 미숙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연희가 춘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춤은 어땠나요? 춘하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춤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지 완벽한 동작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왜 춤을 추세요? 춘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춤을 추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춤은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방법이거든. 세상은 나를 과부라고 부르지만
춤을 출 때 나는 그저 춘하일 뿐이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너를 어떻게 자유롭게 만드는지 연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춘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냐고? 그래, 나는 행복해.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제자들이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춘하는 혼자 암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오직 달빛만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춘하는 천천히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 자신의 숨소리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춘하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춤을 췄습니다. 어릴 적 꿈꾸던 궁중, 무의, 결혼 후 억눌렸던 열정, 남편을 여의고 느꼈던 슬픔과 자유, 그리고 이곳 암자에서 찾은 진정한 자신, 모든 것이 그녀의 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춤을 추며 춘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궁중 무의가 되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춤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만약 그녀가 궁중 무의가 되었다면 그녀는 평생 궁궐 안에 갇혀 임금과 양반들을 위해서만 춤을 춰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춘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구나.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지만 모두 똑같이 아름답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춘하는 병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평생 무리를 해서인지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춤을 췄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춘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둘러쌌고 춘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을 했고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연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없이 어떻게 춤을 춰요? 춘하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춤은 여기 있어. 그녀는 연희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없어도 춤은 계속될 거야. 너희들이 춤을 추는 한 내 춤도 계속될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춘하 씨, 당신은 우리에게 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 자신이 되는 용기를요. 춘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춘하는 어느 가을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암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춘하의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춘하를 기억하고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춘하의 제자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춤을 췄습니다. 춘하가 가장 좋아했던 춤을, 그녀가 평생 춰온 춤을, 철수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복동이가 시를 읊고 연희를 비롯한 제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들의 춤은 슬픔의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춤이었습니다. 춘하가 살았던 삶을, 그녀가 이룬 것들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을 축하하는 춤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지켜본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과부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네. 그녀는 세상의 규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아니었소. 그녀는 예술가였소. 아니, 그 이상이었소.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소. 춘하가 죽은 후 그녀의 제자들은 선생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연희는 춘하의 뒤를 이어 마을에서 춤을 가르쳤고 다른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계속했습니다. 암자는 이제 춘하의 암자라고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춤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춘하를 기억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옛날에 춘하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밤마다 암자에 가서 춤을 췄대요. 처음에는 몰래 춤을 췄지만 나중에는 당당하게 춤을 췄대요.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춘하는 단순히 춤을 춘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춤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하의 진짜 밤생활은 춤이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과부였지만 밤에는 자유로운 예술가였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낮에도 밤에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낡은 암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춘하가 춤을 췄다. 그녀는 과부였으나 슬프지 않았고 그녀는 천민이었으나 비천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여자였으나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춤으로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하의 진짜 밤생활은 춤이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과부였지만 밤에는 자유로운 예술가였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낮에도 밤에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낡은 암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춘하가 춤을 췄다. 그녀는 과부였으나 슬프지 않았고 그녀는 천민이었으나 비천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여자였으나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춤으로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르쳤네. 진정한 자유란 남들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찾는 것임을. 춘하여, 당신의 춤은 끝나지 않았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당신의 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네. 춘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춘하의 정신은 그녀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낮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밤에는 자신의 진짜 열정을 따릅니다. 어떤 이는 춤을 추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며 어떤 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춘하의 후예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틀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춘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틀을 깨도 괜찮다고, 자신만의 길을 가도 괜찮다고. 춘하의 진짜 밤 생활은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밤에 춤을 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밤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 춘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용기 내어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춘하는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아름답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